자, 산미증식 계획이 시간이 넘어가셔서 한손에 피스톨 아기당에서 좀 오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소설은 소설이죠. 신영하 선생님 그 대표적인 역사지만 이렇게 쓰셨던 게 40년 전이에요. 거의 30년 전쯤에 30년 일제 30 그러니까 해방된 다음에 볼 때 대한제국 시기의 연구 성과예요. 우리 해방됐는데 그러면은 요즘 나온 연구 성과를 갖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거고. 자, 그렇게 잘 살게 됐으면은 왜 피땀 흘려 농사지어도 배한틀 소득이 없어서 살 수 없어 하고 농민들이 소작쟁을 일으킵니까? 그렇게 잘 살게 됐으면. 농촌이 그렇게 잘 살게 됐으면은 왜 일제가 농촌진흥운동을 폈겠어요? 농민들이 흔들리고 바로 이 적색농민조합에 퍼지니까. 농가소득이 증대했으면 왜 적색농민조합이 들불처럼 번져나가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펑번이 일어났냐고요. 바로 이 얘기, 그리고 농가소득이 증대했으면은 왜 이 사람들이 보따리 사갖고 간도로 야반도주해서 가요? 농민이라는 게 자기가 사는 데서, 이 책에도 어디 나오죠? 고향 반경에서 백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게 농민인데 그 농민들이 왜 간도로 그렇게 많이 가고 일본으로 그렇게 많이 갔냐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나는 농민들이 배출됐다는 것 자체가 농촌 경제가 파탄 지경이었다는 거였잖아요. 새마을운동에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왜 그때 그러면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촌을 떠났습니까? 왜 농촌의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칩니까? 물어보면 아무 얘기를 못 하더라고. 아무 얘기. 난 진짜로 궁금한데. 징병 얘기도 징병 얘기는 진짜 할 거만. 뭐 이거 사진만 봅시다. 예, 사진만 보다가 예, 이 학병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이 어떤 학병 나간 게 어떤 출세하려고 하는 일본 그 체제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려고 했었던 욕망에 가득 찬 젊은이들이었다. 그 욕망을 부추겼던 게 바로 친일파들이잖아요. 조선 사람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징병을 해야 한다. 심지어는 조선어까지 쓰지 말자. 그렇게 했었던 친일파들의 논리를 30년대 이런 학도의 성전에 나서라 했었던 그 논리에서 몇 가지 앞부분만 띄어내고 천황폐하 만세만 띄어내고 나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바로 이거예요. 타이완에서 징병제가 실시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찬양하는 포스터인데 우리 육백문동포가 새로운 전으로서 당당히 흥군에 가게 됐다. 징병제가 실시된 걸 감사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 플래카드에 감사하면서 참배잖아요. 감사 참배. 신사에. 근데 이 젊은이들이 진짜 감사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진 찾아놓고 엊그제 역사저널 그날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출격하기 전에 슬프게 아리랑을 불렀다는 조선인 가미가제. 그는 미스야마 후미히로입니까? 탁경현입니까? 아리랑을 불렀다, 아리랑. 옆에 서 있는 아줌마가 하숙집 아줌마야. 이 아줌마가 몇십 년 뒤에 찾아갔더니 이 아줌마가 그 노래 곡조를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리 뭐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사람들이 조선이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에 거기서 출세하려고 나갔었던 그런 사람일까요? 물론 이 학병, 자, 이렇게 꽃잎처럼 진. 학도지원병, 사진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찬양했어요. 한병선, 송효찬, 임부태기는 빠져있지만, 요 송효찬과 한병선은 민간인 학살의 주역입니다. 일제에서 그렇게 단련돼서 조국을 지켰다라고 찬양한 사람이 사실은 제주에서 또 보도연맹 죽이고 한, 본토에서 보도연맹 죽이고 한 그 민간인 학살의 주역으로서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올라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단련됐고 조선을 지키는데 앞장서게 됐다. 그렇게 이제 그 찬양했던 사람들이죠. 여기 청구권 문제에 나오는데 우리 받아낼 게 원래 없었다 하는데 뭐냐면은 여기 1억 총참회라는 거, 이거 징병제하고도 관련돼서 생각해 보세요. 받아낼 게 없었다는 얘기는 앞에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1억 총참회라고 했는데 일본이 전쟁에서 짓고 전쟁 책임을 없애는 거예요.
천황이 져야 할 전쟁 책임을 1억 분의 1만 지면 된다고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1억 총참인데 이것도 황당한 논리지만 더 황당한 게 뭐냐면 그때 일본 사람은 7천만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3천만은 어디서 나왔어요? 조선 사람하고 대만 사람을 합쳐서 1억인 거예요. 어제 징병제 실시됐어요. 받을 거 없다는 논리가 뭐냐면요. 원래 받을 거 없었다는 게 뭐냐면 일본인들의 주장이죠. 그리고 그 주장에 입각해서 주익정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조선 사람이 징병제가 실시됐어. 조선은 연합국이 아니에요. 승전국이 아니에요. 일본하고 같이 싸웠어. 그러다가 일본에서 분리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한테 승전국으로서 받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징병제가 실시는 영광. 전영섭 같은 사람이 징병제 실시를 환영하고 찬양했었던 당시 친일파들이 최남선이 학도의 성전에 나서서 영광되게 죽어라 했었던 게 뭐냐면 본토에 있는 조선 사람이 그래야 차별을 안 받는다. 대일본 제국하에서 2등 신민에서 우리도 1등 신민이 되는 길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 얘기를 지금 80년이 지난 다음에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조국의 간성이 됐다.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배워서 민간인 학살자. 새말뚝 얘기. 아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새말뚝 얘기 난 동의해요. 그런데 새말뚝 얘기를 아니 이영훈이가 김영삼 기자가 처음 빨리 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김영삼만 한 거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 이휘하 선생님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또 큰 어른 아니에요. 역사문제연구소 소장도 하시고 이휘하 선생님의 역사 풍속 계획에서도 아유 새말뚝 그거 아니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이라고 대표적인 진보 진영에서 나오던 잡지 있죠. 지금은 폐간됐지만 말 기자도 집단 침해의 주소를 새말뚝이라고 기사 쓰면서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끝나요. 일제 침략 행위에 대한 기록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독립기념관 역시 새말뚝이 걸어놓은 측면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김영삼이랑 비슷한 취지로 진보 진영에서도 하던 얘기입니다. 찾아보니까 저도 했네요. 그 당시 역사 특강에서 저도 얘기했어요. 새말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제가 박은 건 아니지만 일제가 전 즐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혈이 끊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새말뚝에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 새말뚝이 누구냐?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게 원조 새말뚝이 이여송이에요. 이여송.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새말뚝 전설이 이어집니다. 우리 이여송이가 원래 조선 사람인데 조선에서 인물이 나면 안 된다고 새말뚝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중들이 어떻게 복수를 했느냐. 이여송이가 자손이 없어요. 이여송이가 절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의 메가더예요. 그래서 이여송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사당을 세워줬어. 생사당을 지어준 그런데 이여송이가 절손이 됐는데 왜 절손이 됐다라고 우리 민담이에요. 그런데 민담은 그걸 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여송이가 새말뚝 받고 다니다가 지 조상산소에도 박았다 이거야. 그게 우리 민중들이 복수하는 거죠. 제가 이 메가더 글쓰다가 이 글을 분명히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 썼나 봐요. 급하게 찾다가 못 찾았는데 뭐가 있냐면은 제가 뒤집어질 뻔한 게 이 구비문학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게 박정희가 남겨놓은 돈으로 좋은 일 한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금은 못합니다. 다 돌아가셨으니까. 70년대만 하더라도 늦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여서 이게 한 80권인가 나왔어요. 나도 한 40, 50권 있는데 그 어딘가에 지금 못 찾았는데 제 기억에 새말뚝 전설이 어떻게 됐냐면 이여성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 전설이 채취해보니까 박혔어요. 일제가 박은 걸로 다 박혔어. 그랬다가 70년대 80년대 채취해보니까 메가더가 박았다는 전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말이 됩니다. 우리 장혜랑 PD님 우리 추적 60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데 보니까 정말 그 초짜 PD 시절에 인천에 가서
메가더를 모시는 무당을 취재했더라고. 예, 그 무당이 이 무당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무당일 것 같아요. 이게 벌써 40년, 30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인천에 가면은 메가더 모시는 무당이 많아요. 무속으로 했는데 재밌는 게, 그게 메가더가 스멜뚝을 박았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스멜뚝이잖아. 이게 진짜 센 스멜뚝이잖아요.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으로 생각해보면은, 가령 이건데 소설 분지에 대한 평은 뭐 잘 썼다 못 썼다 갈리지만, 이게 바로 그 미군이 받은 그 스멜뚝에 대해서 홍길동의 후예가, 그러니까 미군으로부터 당한 그 범죄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민중적인 저항을 한 거예요. 이걸 정부가 믿고 있다면, 정부가 그거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중적 정서가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적당히 어루만져 주는 건, 저는 꼭 그게 풍수에 빠져 있어서만 그럴까? 그러면은 그런 대중들을 만나서 그럼 풍수지지니까 잘못된 거라고 할아버지 잡아서 사상교육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잡아서 사상교육 시킬까요? 북한처럼? 봉건전제를 일소하자고? 적당히 냅두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밀양송전탑 싸움을 할 때도 그런 풍수, 우리 정말, 아니 그런데 그게 마음 아픈 거를 내 몸에 스멜뚝이 박히는 것과 같다. 할머니들 그런 정서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그 할머니들이 낙후해서 그런 거예요?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혼식으로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걸 절실하게는, 그건 나중에, 또 이게 번지니까, 거기까지. 조선의 풍수라는 책이 있어요. 무라야마 지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일제가 조선의 풍수를 엄청나게 연구했어요. 근데 일제가 조직적으로 말뚝 바꿨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뚝 측량하지만, 이런 효과 있구나. 나쁘지 않구나. 즐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생활뚝 박는 거요. 그거, 그러니까 옷자고 하나 더 찾아왔습니다. 옷을, 쇼쇼쇼가 한 번 있었어요. 박정희 묘소에 생활뚝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영이 가서 난리를 피고, 박근영 남편에서 박정희를 참소하는 그쪽에서 했다 했는데, 뭐냐면은, 집중호우가 해서 현충원에 떼가 다 날아갔다 이거예요. 다 씻겨 내려가서 때를 새로 입히면서 때를 앉혀놓고 또 비가 올까봐 그걸 고정시키느라고 뿌리 내리는 동안에 그 수심을 박았대요. 그걸 갖다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때를 입히다 보니까 무덤이 크잖아요. 크게 만들었으니 봉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한 걸 그걸 이제 아마 성묘 갖다가 현충원에서 제거하기 전에 봤나 보죠. 그러더니 이제 스멜뚝 박았다고 난리법석을 쳤는데, 좋아하는 박정희 쪽에서도 이렇게 스멜뚝 신앙이 있네요. 근데 진보만 갖다가 이제 하는데, 그래요. 이런 게 있는 거고, 고정미화는, 이제 거진 다 왔습니다. 고정미화는 내가 배웠던 우리 이태진 선생님도 많이 하고, 여기 고정미화, 고정청문회는 책이 어디 갔지? 아까 찾아놨는데, 책이 없네요. 하여튼 자, 고정청문회, 저도 고정에 대한 평가는 진짜로 여기 반일 종족주의에서 얘기한 것보다 저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조선을 망친 1등 책임을 고정에게 물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친일파한테 면죄부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조선시대의 신하라면 군주가 그렇게 하면은 정말 역성혁명을 해서라도 바꿔 써야지 말이야. 거기에다가 힐렐레 해갖고 그래, 위에 놈은 위에서 팔아먹고 아래 놈은 팔아먹는 동안에 내 거 챙기는 놈들이 신파야. 백성들이 봉건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서 고종을 욕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고종한테 냉정하게 평가해요. 그 냉정한 평가는 이겁니다. 우리같이 봉건적인 사상이 깊이 뿌리 박혔었던 나라에서, 보수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는 나라에서
500년 된 왕조가 겨우 36년 망했었는데 전준 이가들조차도 왕조 다시 살리자고 못하잖아요. 그게 고종이 조선이 망할 때 더럽게 망해서 그런 거지. 부끄러움에 대해서 품격 있게, 나라가 망할 때도 품격 있게 망해야 한다고 하는 게 그 소리입니다.